1804년 7월 11일 뉴저지 강변. 짙은 새벽 안개 속 총성. 쓰러진 사람은 알렉산더 해밀턴.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현직 부통령 앨런 버가 해밀턴에게 품었던 증오의 씨앗이 뿌려진 바로 그때로 돌아갑니다. 1789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하나의 꿈을 꿨습니다. 정당 없이 단합된 나라. 하지만 이 위대한 이상은 불과 10년 만에 산산조각 납니다. 초대 내각의 두 거물, 재무장관 해밀턴과 국무장관 제퍼슨. 두 사람의 비전이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독재 논란의 씨앗. 1790년 해밀턴은 대담한 제안을 합니다. 독립전쟁으로 발생한 각 주의 빚을 연방정부가 모두 떠안자는 것이었죠. 동시에 세금을 대폭 올리고 북부의 부유층을 연방정부의 지지 기반으로 만들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을 지향하자. 하지만 제퍼슨에게는 이것이 왕정으로의 회귀를 알리는 나팔 소리이며 농민의 자유가 억압받는 미래였죠. 두 거두에 피할 수 없는 결별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1791년 해밀턴은 더 대담한 수를 둡니다. 국립은행 설립을 밀어붙인 겁니다. 그는 이 은행이 미국을 유럽처럼 부유한 금융 강국으로 만들 열쇠라 확신했거든요. 문제는 헌법 어디에도 국립은행 설립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밀턴은 국가 운영에 필요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도 정부가 행사해야 한다는 확대 해석론을 펼쳤습니다. 이에 제퍼슨은 분노했습니다. 이건 독재의 시작이다. 헌법에 쓰인 것 외에는 모두 월권이다. 그러나 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밀턴의 은행법은 결국 통과되었죠. 이에 제퍼슨은 결별을 선언하며 내각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부에 맞서 싸울 새로운 조직을 만든 겁니다. 1792년 민주공화당의 탄생입니다. 해밀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아 연방당을 조직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 정당 정치가 미국에 뿌리내린 순간입니다. 전쟁 위기와 선동법. 이제 내각의 싸움은 거리의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해밀턴의 연방파는 부유한 상류층을, 제퍼슨의 민주공화당은 농민과 소상공인 같은 일반 대중을 규합했습니다. 정치? 그건 엘리트들의 영역이야. 라는 공식이 깨지면서 국민 모두가 길거리에서 서로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죠. 이 국내 이전 전쟁에 유럽발 거대한 불길이 덮쳐왔습니다. 1793년 프랑스 혁명이 극진화되며 영국과 프랑스가 전면전에 돌입한 겁니다. 미국의 오랜 동맹국 프랑스, 그리고 숙적 영국. 이 국제적 소용돌이가 신생 미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사실 영국과의 관계는 독립 이후 계속 악화되어 이미 전쟁 직전이었습니다. 영국은 독립 이후에도 오데오 인근의 서부 요새에서 버티며 미국 서부 개척을 방해했고, 결정적으로 미국 선원들을 납치해 영국 군함에 강제로 태운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행정부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존 제이를 영국에 특사로 보냈고, 그 결과 1794년 미국은 영국과의 무역에 유리한 경제적 양보를 하는 굴욕적인 제이 조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영국은 선원 납치를 계속했고 미국은 별다른 수가 없이 보고만 있어야 했죠. 이러한 친형 노선의 제이 조약은 제퍼슨과 민주공화당에게 국가주권을 판 배신 행위로 낙인 찍혔습니다. 전국에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제이의 인형을 만들어 불태웠고 워싱턴조차 비난받았습니다. 이 배신감은 프랑스와의 국제관계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친형 성향을 보이자 프랑스는 즉각 외교 관계를 끊고 미국 선박들을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798년 전면적인 선전포고만 없었을 뿐 사실상 전쟁이나 다름없는 대치 상황이 시작된 겁니다. 프랑스와의 긴장이 고조되자 연방당은 이를 기회 삼아 의회에서 외국인 및 선동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장해 대통령이나 의회를 비방하는 발언과 그를 처벌하는 충격적인 조항이 핵심이었죠. 사실상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독재법이었습니다. 민주공화당 신문 편집자들이 줄줄이 체포되었죠. 이에 제퍼슨은 충격적인 내용의 결의문을 켄터키와 버지니아 주 의회에 은밀하게 전합니다. 연방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면 주는 그 법을 무효화할 권한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연방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은 건국 10년 만에 내전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35번의 투표와 해밀턴의 선택. 1800년 두 정당의 운명을 건 최후의 결전이 펼쳐집니다. 선동법, 증세, 끝없는 군비 확장으로 가득했던 연방당의 독재에 국민들이 지쳐 있었기에 토머스 제퍼슨의 민주공화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헌정사상 최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같은 당 소속인 제퍼슨과 부통령 후보 앨런 버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73표 동점을 기록한 겁니다.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따로 뽑지 않았습니다. 1등이 대통령, 2등이 부통령. 그런데 득표가 동률이 돼버리자 연방당 우세 하원이 결정권을 쥐면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연방당이 정적인 제퍼슨을 막기 위해 무려 35차례나 투표를 반복하며 국가를 마비시켰습니다. 2월의 추운 겨울, 의사당이 일주일 넘게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나라는 대통령 없이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두가 주목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그는 이미 정계에서 물러난 상태였지만 여전히 연방당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의 정적 제퍼슨을 없애버릴 절호의 기회였지만 해밀턴은 예상을 뒤엎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당을 버리고 권력만 좇는 에런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연방당 동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제퍼슨은 틀렸을지언정 원칙은 있다. 버는 아무 원칙도 없다. 국가를 위해 제퍼슨을 선택하라. 정치적 적을 살려 국가를 구하려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해밀턴의 이 결단으로 36번째 투표에서 드디어 제퍼슨이 미국의 3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10년간의 격렬했던 대결은 피가 아닌 투표로 이루어진 혁명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권력을 평화롭게 이양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미국과 내산. 하지만 적어도 에런버에게는 이 총성 없는 혁명이 남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버는 이 사건을 자신을 향한 정치적 배신으로 받아들였고 그 원한은 4년간 깊어져만 갔어요. 1804년 7월 11일 뉴저지 강변. 결국 해밀턴은 자신이 그토록 막고자 했던 남자 에런버의 총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해밀턴과 제퍼슨이 시작한 정당 정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당이 국가를 분열시킬까 두려워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분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서로 다른 이념들이 충돌하고 국민이 선택하고 패배한 쪽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그들이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